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JLK 이 유무상증자 공시 관련해서요. 주가가 변동하는 주요 일정 그 날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날짜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해 놓으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투자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스스로 아마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루닛 관련 사례를 가지고요. 예측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때는 이런 게 나와서 아마도 확정 발행가액을 좀 높이려고 했을 거다. 회사 입장에서. 이게 다 노림수가 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유무상증자 공시 발표하게 되면 목표로 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발행하는 신주 이 보통주 JLK의 주식 513만 3,698주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여기에 따라서 주식을 발행하는 그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주요 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저 벤자민이 드리는 이 공시 검색 자료집 이거 드릴 겁니다. PDF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집으로 이제 유상증자 편만 좀 핵심만 요약해 가지고 케이스별로 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 관련해 가지고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면은요. 앞으로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서 어떤 공시가 나왔을 때 대응 방법을 스스로 아마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지금 나와 있는 공시 순서를 한번 볼까요? 유무상증자 결정 관련해서 7월 12일 날 나왔습니다. 주가 급락했어요. 다시 상승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금 사용 목적을 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자료집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7월 12일 날 개파락하고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 보이다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공시 이제 첫 번째로는 1차 발행가액 나왔습니다. 1차 발행가액. 이 발행가액이 뭔가요? 내가 만약에 이 JLK의 주주이고 오늘 권리락 어제까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이제 청약할 수 있는 그 권리, 이 권리를 이제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1차 발행가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발행가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나오는 날 확정 발행가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 확정 발행가액을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유증에 청약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신주를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로 이제 발행하는 신주가 추가 상장됩니다. 추가 상장되고 그 다음에 무상증자 권리락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상증자 추가 상장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줄이 이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 지금 이 기업에서 JLK라는 회사 루닛이랑 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돈입니다. 돈이 중심이에요. 돈이 목적이고 이걸 주주들한테 손을 벌린 거예요. 근데 유상증자만 주주 배정으로 하게 됐을 때 때는 주가가 그냥 급락을 해버리고 회복하는 게 좀 더뎌요. 그러니까 이 유상증자의 하락폭을 조금은 이 완충 쿠션을 좀 주기 위해서 무상증자라는 미끼를 줍니다. 그래서 22년도 4월에 에코프로 BM 이 유무상증자 공시 발표했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코스모 화학이 했었고요. 폐배터리 공장 짓는다고. 그런데 그때하고 이 JLK하고 조금은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유상 신주가 지금 기존에 발행하는 주식수 대비해 가지고 한 31% 정도 늘어나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나눠 먹는 사람이 예전에 100명이었었는데 회사의 이익을 지금 뭐 이익도 없지만 앞으로 이익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나눠 갖는 사람이 100명이었는데 이 이익을 나눠 갖는 사람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130명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근데 만약에 이익은 똑같습니다. 그럼 나눠 갖는 이익은 적어지겠죠? 이익은 똑같은데 나눠 갖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주주가치 희석 효과다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공시, 유무상증자 공시 이런 것들 나올 때 주가가 주주 배정으로 나왔을 때 그냥 개파락하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다시 상승했을 때는 여기에는 이 유무상증자를 하는 명분이 타당해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증권신고서나 이런 곳에 자금 사용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어느 정도 타당한 부분을 좀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좀 약한 게 있었죠. 무상증자 비율이
과거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1대 3이었습니다. 이 무상증자가 이 주주 가치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 중에 하나에 뭐 이렇게 포함이 되기도 하는데,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1대 3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무상증자 권리를 하길래 4분의 1 토막으로 바뀌어서 보여요. 그리고 한 주당 3주의 주식을 공짜로 주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업 가치에 뭐 변동을 주는 그런 요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JLK는 한 주당 0.2, 굉장히 작죠. 1대 1도 작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유무상증자 공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무상증자 비율을 좀 크게 가져가야 되는데, 회사 상황이 그렇지는 못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하락했었던 거고, 이제 중요한 거, 앞으로 저희는 미래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JLK가 원하는 건 돈이라고. 이 돈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이 확장된 사업으로 주식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주가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 겁니다. 매출도 높아지고 기업의 어떤 외형적인 성장이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돈이 기존에 발행하는 주식수가 저렇게 세팅이 돼 있다라 그러면은 신주의 발행가에 이게 얼마냐에 따라서 조달할 수 있는 자본, 이 돈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이 확정 발행가액, 지금은 예정 발행가액 나오고요. 처음에 공시했을 때 7월 12일 날, 그 다음에 1차 발행가액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차 발행가액 나와야 돼요.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재료를 회사가 터뜨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구간에서의 주가, 이 구간에서의 주가를 바탕으로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이 되거든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거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이 주가가 어느 한 날에만 올라가서는 이 확정 발행가액이 높아지지 않아요. 어떤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재료를 터뜨리거나 호재를 발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루닛이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텔레그램 채널이나 이제 영상에서 좀 언급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확정 예정일 24년도 9월 30일입니다. 다음 달 30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30일 날 딱 나왔을 때 알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빠르면은 한 5영업일 전, 일주일 전쯤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공시를 통해서 어떤 호재가 나올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는 거,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JLK 뭐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 기대된다. 지금 뭐 조달한 자금으로 시설 자금하고 연구 개발하면서 이제 FDA 승인 관련해서 이런 데로 쓰일 거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성장될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측에서 발표하는 앞으로의 미래 계획 잘 안 믿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재료를 어떨 때 내보낼 가능성, 이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고 저희는 그러면은 언제 이 호재를 발표했을 때 확정 발행가액을 높일 수 있는, 회사의 목적 중에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정 발행가액을 높이려면 언제쯤 이런 호재를 발표하는 게 중요할까? 이거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무상증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 너무 원론적인 부분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우선은 이제 1차 발행가액, 이게 지금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거 정정공시 나온 겁니다. 9,560원. 이게 1차 발행가액이고, 이제 2차 발행가액, 이게 나오게 됐을 때 확정 발행가액이 같이 계산이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공시를 다음 날 이길 오전에 하는 편이 되게 많아요. 오전에 하는 경우가.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조심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 기업의 주가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 10,000원입니다. 그런데 확정 발행 공시가 딱 나왔는데, 이 확정 발행가에 유상증자 신주에 청약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가격으로 JLK의 주식을, 신주를 싸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주를 발행하는 그 확정된 발행가에,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시장 가격이 10,000원인데 그게 6,000원이 됐어요. 6,000원으로 공시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22년도에 솔루스 첨단 소재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공시 나오는 날, 공시 나오자마자 이 기업의 주가가 바로 하락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내가 유상 신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는 시장 가격이 10,000원인데 6,000원으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은 이 권리를 못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시장 가격 10,000원이고 확정 발행가 6,000원인데 이거 신주 상당되면은 유상증자로 참여했던 그 신주가 이제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저 사람들 이익 실현하기 위해서 팔겠네. 내가 먼저 팔래. 이런 구도로 가는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2차 발행가액 나고 확정 발행가액 나오는 데 있어서 이러한 커다란 격차 이런 게 만약에 공시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실제로 있었던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악재가 될 수도 있는 단기적으로요. 저는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신주를 발행하는 계산식은요. 이 공시에 바로 붙어서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1차 발행가액 신주 배정 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여기에 거래 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 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 평균 주가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 나오죠. 이게 말만 이렇게 어렵게 썼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다 끝이에요. 사칙연산 안에서 그냥 다 계산됩니다. 용어만 이렇게 어렵게 쓴 거예요. 그래서 1차 발행가에 2차 발행가에 확정 발행가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약간 회계적인 용어도 들어가거든요. 재무적인 용어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과거에 이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확정 발행가액을 계산하는 이런 방식들을 여기에다가 좀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이 엑셀 파일이에요. 그래서 루닉 같은 경우가 최근이었었거든요. 이거 계산을 해드린 게. 그래서 중요한 날짜가 언제쯤이었냐라고 했을 때 이때 당시에는 23년도 10월 27일, 23일 요 날짜들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근데 추세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주가를 올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산일, 어떤 시작되는 날인 거죠. 아까 나와 있던 그 날짜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거래량도 터져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도 터져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도 올라가주면 확정 발행가액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공유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JLK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다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날짜가 중요한지 다 입력을 한 다음에 1차 발행가액 나온 거, 2차 발행가액 나온 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가액을 계산하는 이 방법 여기에 따라서 본다라 그러면은 아마도 다음 달 이 중순쯤에 뭐가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주가가 만약에 계속 이제 점진적인 하락이 이어간다. 주가는 기업의 어떠한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로 모든 게 다 설명되지 않잖아요. 시장이 안 좋으면 또 그 시장의 영향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락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은 한 9월 중순 이전까지는 매입 단가를 낮춰가면서 우선은 확정 발행가액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 기업은 최대한 이 발행 주식 수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정 발행가액이 높으면 사람들이 더 높은 금액으로 돈을 내고 신주를 청약을 하게 되니까 회사는 더 많은 자본금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렇게 확보한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유동성을 더 많이 마련해 놓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스케줄상 다 염두를 해두고 이런 공시를 내는 시점들이 나와요. 제가 대부분 보면 그러했어요. 대부분 과거에 있었던 그 유무상증자 공시 관련해서요. 그래서 또 이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한다라 그러면은 유상증자로 신주가 상장되는 날들 이런 날들 무상증자로 신주가 상장되는 날들 그래서 신주의 상장 예정일 있죠. 2024년 10월 29일 유상증자로 그리고 또 무상증자에는 뭐가 있나요? 무상증자 권리락 남았잖아요. 이 권리락일 날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가 0.2주밖에 안 돼서 이거는 착시 효과도 없습니다. 거의
착시 효과도 없는 데다가 착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도 11월 5일 이때 이때 신주가 상장된다 하더라도 주가에 대한 하락의 압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루닛은 이거 있었거든요. 되게 크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무상증자, 유상증자에 청약하는 사람들은 당연스럽게 자연히 무상증자에도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 신주 청약하는 그 주식수만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혼란스러울 부분, 만약에 이게 1대 5다, 1대 3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막 갑자기 6분의 1 토막 나가지고 당황스러워하는 부분, 4분의 1 토막이 나가지고 당황스러워하는 부분. 왜냐하면은 이 권리락일은 신주 배정 기준일 바로 전 영업일이거든요. 10월 17일 바로 전 영업일입니다. 그런데 신주는 언제 상장돼요? 11월 5일 날 상장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 차이 때문에 내 계좌의 마이너스 수익률이 엄청 크게 잡혀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부분은 없을 것이다. 다만 중요한 거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JLK 무상증자 이 권리락도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유상증자에 있어서 확정 발행가액 나오기 직전에 JLK 입장에서 기왕이면은 같은 주식을 바탕으로 더 많은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한 어떠한 계획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벤자민이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 입장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이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 제가 특히나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 주식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주요 변수들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리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전기차 화재 굉장히 대두됐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저는 보호 회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이제 전고체나 이런 쪽이 더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지만은 이거 관련해서 ITM 반도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이 사업 분야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이 공시로 포착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7월 26일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CS윈드예요. 제가 교환사채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간만에 볼만한 공시가 생겨서 공유드려 본다고 제가 여기 몇 가지를 요약해서 썼거든요. 그리고 이 공시를 왜 주목하는지. 그리고 나서 주가가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7월 26일 하면은 한 48,000원대 종가가 48,000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66,800원입니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어줬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도 그 안에 있었었고, 그런데 저는 공시 속에서 숨어있는 힌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 공유를 드렸고요. 올해 3월 8일에는 퀀타 매트릭스 관련해가지고 이 공시가 왜 주목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실질적으로 7월달까지 계속 횡보했습니다. 4,000원 선에서요. 그리고 7월달 이후부터 해가지고 저 4,000원대 가격대가 2만원이 넘는 주가까지 올라갔죠. 저 공시 속에서 그 힌트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나올 때도 있고 늦게 나올 때도 있고 이 공시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비슷한 종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전구체 만드는 회사죠. 에코앤드림. 이게 제가 5월 2일 날 공시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시가 나오고 이 1,200억 규모입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 나오고 개파락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 배경, 그 다음에 제가 할인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 언급을 드렸거든요. 여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공시, 주주배정으로 나온다, 유무상증자 공시, 주주배정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는가 반면에 꾸준하게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명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분이 타당하냐? 자금을 조달을 해서 너네들 앞으로 사업 잘할 거야? 주식을 이렇게나 많이 추가로 발행하는데 그럼 발행하는 주식보다 신주보다 더 많은 수익과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다시 제자리 찾아가고요. 더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시 나오고 개파락한 다음에 이 기업의 주가 다시 제자리 찾아가고 그 이전에 공시 나왔던 시점에 주가를 뚫어버렸죠. 할인 매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공시 검색 자료집 주식 투자로 이 공시 검색으로 투자해서 수익 내는 해법 여기에 좀 정리를 해놔서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식이나 이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유를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참여하는 방법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께서 이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1688-6491 저 벤자민으로 통하는 대표 번호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번호로 문자로 텔레그램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텔레그램.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면 더보기란에 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려 있을 거예요. 그거 클릭하시고 입장 요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문자로 텔레그램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고민되는 종목들 저한테 분석 요청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688-6491 번호로 위에 번호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의 이름을 문자로 발송하시면 신청 끝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제 선물을 드리는데요. 향후 좋은 주가 흐름이 예상되는 주도주 섹터에 대한 종목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와 함께하고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참투자자문 금융투자협회 회원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리포트들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어요. 증권사 리포트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펀드 매니저들이 주요 고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사이드 쪽이요. 그런데 자문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 투자자들 위주로 이제 자료들도 만들고 그 다음에 투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좋은 주가 흐름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에 대한 리포트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과와 적중률이 좀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종목 선정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벤자민이 직접 작성한 공시검색 자료집 주식 투자자를 위한 공시검색으로 수익내는 해법 이거 11페이지짜리예요. 짧습니다. 이거 PDF 파일로 스마트폰으로도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이 번호로 문자로 공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거 다 받아보고 싶다. 나는 분석 종목도 요청하고 싶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 채널에서 정보 공유도 하고 그 다음에 자료집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다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비용 청구되는 거나 이런 것들 없으니까요. 자유롭게 이제 편안하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JLK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빠진 상황이어서 좀 고민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저 벤자민과 함께하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정보 공유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을 좋은 종목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저 자료집을 바탕으로 공시가 나오면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초보자분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쉬운 내용으로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저 벤자민과 함께 앞으로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